안녕. 오늘은이 아니라 계속 책 읽고 있었는데 그냥 라이브 켜고 싶어서 켰습니다. 아이고. 자, 저는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책 읽을 때 소리 내서 읽거든요.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불편하니까 책을 읽어드릴게요. 아니지, 내가 읽는 거지. 항상 겸손하라. 자궁이 말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제게 폐를 끼치는 것이 싫은 만큼 저도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에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궁아, 그것은 지금의 네가 바라기에는 아직 멀고도 먼 소망이로구나. 세상이 풍요로워지면서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으로는 서로 의견이 강하게 부딪히면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팀워크가 필요한 일을 잘 할 수가 없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그마한 성공에 우쭐해져 오만불손해지면 주위 사람들의 협력을 얻을 수 없을 뿐 자신이 성장하는데도 지장을 초래한다. 서로 협조하지 않는 직장이라면 성공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에 방향을 맞추고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능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업무를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위에 감사해야 한다. 나는 아직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겸허한 태도를 줄곧 지켜나가야 한다. 공자와 자공의 대화로 시선을 돌려보자. 이 내용은 노노의 안연편에서 공자가 말한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와 같은 내용의 훈시이면서 이보다 한 발 앞선 가르침이다. 두뇌가 명석한 자공은 공자가 말하는 충서의 덕을 도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공자에게 내가 남에게 원하지 않는 일은 남도 남에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자는 자공이 충서에 대해 옳게 이해하고 있음을 인정했지만 덕은 이해하는 것보다 실천하기가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행동보다 이론을 앞세우는 자공에게 알리고 싶어 했을 것이다. 타인을 자신과 같이 공경하는 충서의 덕을 실천하는 일은 지금 네가 쉽사리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주의를 일깨웠다. 다시 말해 충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자만하는 자공에게 공자는 이론과 실천은 크게 다르다. 그리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못 박은 것이다. 논어의 태백편에 다음과 같은 종자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증자가 말했다. 많은 재능을 갖추고 있는데도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질문한다. 지식이 많은데도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묻는다. 학문이 깊은데도 자신의 학문은 아직 보잘것없다고 탄식하며 더욱더 학문을 깊이 추구하려 한다.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치거나 무례하게 행동해도 이에 노여워하지 않고 자신의 정신수양에 매진한다. 예전에 나에게는 이를 실천하는 친구가 있었다. 동양 도덕의 참뜻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이다. 이 말을 읽고 인생에는 끝없는 탐구심이 필요하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요점은 그게 아니다. 증자의 말에 의역하면 그 옛날 스승에게 함께 배웠던 선배들은 아무리 현명해도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없었다. 후배에게도 눈높이를 낮추어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그 응숭 깊은 마음가짐이 그립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증자의 이 말에서
우리는 주위 모든 사람이 스승이라는 겸허한 마음가짐을 배워야 한다. 가령 당신이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자. 당신은 혼자 힘으로 해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것은 당신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내 능력으로 해결한 거야. 지금 당장 인사고과에 반성해야 하지 않겠어요? 월급을 더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아마도 당신을 소인배로 보고 더는 아무도 당신을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뿐이라면 다행이지만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하면 인간관계에 결정적인 틈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항상 겸허해야 한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으면 안 된다. 인간관계가 삐꺼덕거릴 뿐 아니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성공까지 놓치게 된다. 선으로 보는 습관을 들여라. 공자는 말했다. 제자인 안영과 종일 이야기를 나누어도 그는 나의 말에 절대 반문하는 적이 없다. 주위에서 보면 안영은 어리석은 자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가 혼자일 때의 모습을 보면 나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여 행동하고 있다. 안영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다. 세상의 진실은 하나밖에 없지만 인식은 진실을 판단하는 인간의 관점에 따라 좌우되기 마련이다. 모든 인간은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필터로 세상사를 보기 때문에 같은 사실이 선으로도 악으로도 해석된다. 별로 의식하지 못할 뿐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다. 사실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마음의 필터를 통해 때로는 선으로 때로는 악으로 여과된다.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동료가 있다. 당신이 그 사람을 한 번뿐인 인생을 남보다 갑절이라고 전력을 다해 살아가려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인식한다면 그가 일하는 모습은 선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가정도 건강도 돌보지 않고 즐거움도 모르는 일벌레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일하는 모습은 악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마음의 필터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어떤 인식이 옳다고는 말할 수 없다. 공자는 제자인 안현을 선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자신의 주관에 따라 인식이 좌우되는 것이라면 사물을 선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한다. 부정적인 인식은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하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장점을 찾으려는 시선으로 만사를 선으로 보는 습관을 들이면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스스로 타올라라. 자로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며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일이다. 공자가 대답했다. 자로는 다시 조금 더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청했다. 공자는 말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계속하는 일이다. 이나모리 회장은 곧잘 이렇게 말했다. 사물에는 가연성, 불연성, 그리고 자연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유형에도 불을 붙이면 타오르는 가연성인 사람, 불을 대도 타오르지 않는 불연성인 사람, 그리고 스스로 활활 타오르는 자연성인 사람이 있다고.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기본적으로 자연성이라고 해도 매일의 모든 순간순간 항상 자연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간단한 말이지만 나는 항상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 어떤 일을 해내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타오르는 열정을 지녀야 한다. 고교 야구를 예로 들면 마음속 깊이 야구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한마음이 되어 고교 야구 전국대회가 열리는 고시행구장에 서겠다는 큰 꿈을 목표로 매일 활기차게 연습에 힘쓴다. 그 모습에서 미래를 향한 가능성과 에너지, 넘치는 약동감이 느껴진다. 그들은 타인에게 이러니 저러니 말을 듣지 않아도 스스로 타오르는 자연성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다른 이들보다 앞장서서 노력하라, 결코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라는 공자의 대답은 비단 위정자에게만 향한 말은 아니다. 이는 공자의 시대로부터
2500년 이상 지난 현대 사회에도 똑같지 않은가? 지금도 사회는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행동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것이 바로 시작이다. 이를 최선을 다해 한쪽 구석을 비춘다는 뜻에서 진기조우라고 한다. 처음에는 한쪽 구석만을 비추던 작은 열정과 책임감, 자연히 주위로 번져 결국 큰 물결을 이루게 된다. 한 사람의 힘은 무척 빈약한 듯하지만 실은 굉장한 힘을 감추고 있다. 우선 당신 한 사람으로부터 행동을 옮겨라. 스스로 뜨겁게 타올라 온 힘을 다하면 직장과 당신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신뢰는 자신의 내면에 쌓아라. 공자가 말했다. 인간으로서 신뢰가 없으면 무슨 일을 해도 소용없다. 인간으로서 신뢰가 없다는 것은 소가 끄는 수레에 끌채 멜 가로목이 없고 말이 끄는 수레에 멍에를 묶을 쐐기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나 말에 목을 걸어 수레를 움직이겠는가? 공자는 신뢰가 없으면 무슨 일을 해도 소용없다고 단언했다. 소나 말이 이끄는 수레를 앞으로 가게 하려면 가로목과 쐐기가 방향키의 역할을 한다. 공자는 그 가로목과 쐐기에 절대적인 신뢰를 두고 있기에 소나 말이 수레를 끌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가로목과 쐐기의 불신을 갖고 있으면 수레를 달리게 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는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통용된다. 신뢰 없이는 비즈니스라는 수레를 달리지 못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면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거나 아예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신뢰관계를 단단히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신뢰가 생기는 걸까? 안타깝지만 이 방법만으로는 신뢰관계를 쌓을 수가 없다. 서로를 믿는 마음은 단지 계약관계만으로는 싹트지 않는다. 진정한 신뢰관계를 키워나가려면 우선 자신이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고 있다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히 원활해질 것이다. 자신의 품성이 상대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한지 항상 자문자답하라. 만일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자신의 태도를 고쳐야 한다. 그러므로 신뢰는 밖에서 찾기 전에 우선 자신의 내면에서 구해야 할 것이다. 신뢰관계는 자신 마음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루하루 진지하게 살아가라. 제자인 게로가 공자에게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이유를 묻자 공자가 답했다. 살아있는 인간조차 위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는 게로가 죽음에 관해 물었다. 삶조차도 아직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나모리 회장은 장기적이고 상세한 경영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언젠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오늘 일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한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먼 장래의 일까지 내다볼 수가 없다네. 그 대신에 이나모리 회장은 매일 열심히 살아간다는 신념을 인생의 지표로 삼고 있다. 명확한 목표를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 자연히 내일이 보인다. 하루하루 쌓인 성과가 5년 후 그리고 10년 후 변화를 만들어낸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장래를 걱정하기보다는 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분명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면 그 결과로 매우 뚜렷한 내일이 보일 것이다. 매일 진지하게 살아간다면 미래의 변화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원하는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루하루의 축적이다. 인생은 드라마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인공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드라마의 각본을 쓸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운명대로 조종당하는 인생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마음가짐과
정신을 향상하면서 얼마든지 각본을 바꿀 수 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각본을 쓰고 생각한 대로 주인공을 연기해야 한다. 즉, 인생이라는 드라마는 자신이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당연히 멍하니 살아가는 사람과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각본은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사람조차 위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겠는가? 삶조차 알지 못하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는가 하는 공자의 말에 의역하면 죽은 자나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의 인생에서 관해 더욱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다. 학문에는 배우는 순서가 있다는 교훈과 더불어 죽음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일상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간다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승화시켜 나갈 것인가. 더욱 높은 곳을 목표로 나아가려면 항상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인지하고 하루하루 매 순간을 진지하게 살아가야 한다. 평소에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높은 주인의식을 잃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기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 걱정하지 않아도 자연히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연장선 위에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책 읽기 너무 힘드네. 아이고, 오늘 한 50페이지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냥 책을 읽고 있는데 그냥 방송을 켜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나는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상대방의 생각을 또 상대방의 삶을 살아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니까 뭔가 궁금해요. 남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남들은 무슨 생각을 하나? 그래서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한 2시간 동안 책 읽으니까 뭔가 배가 엄청 고프네. 라면 끓여 먹을까? 비빔면? 비빔면 진짜 맛있겠다. 근데 집에 비빔면이 없어요. 잠시만, 비빔면 얘기하니까 비빔면 너무 먹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뭐야, Q&A는. 에? 잘못 열었어요. 미안해요. 나도 보고 싶다. 라면 먹고 싶어요? 드세요. 아이고, 할 게 많다. 할 게 많아. 따따따. 아니, 왜 자꾸. 저 이제 자야죠. 근데 배고파서 뭐 좀 먹고 잘 것 같아요. 얼굴 보여주고 싶은데 오늘 얼굴 상태가 그렇습니다. I'm hungry now.
I want to eat something. So I'm going to eat ramen. Yeah, I'm at my bed. I was reading a book in my bed. 지금 한국은 지금 새벽 1시라서 다 주무시나?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뭔가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It's all stopped. 밥 먹어야겠다. 배고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굿나잇 하세요. I'm going to eat ramen right now.